왜 중국은 선진국인데 한국보다 가난한 거야? 한 중국인이 중국 커뮤니티에 올린 짧은 질문글에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을 올린 중국인의 글에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자면 중국이 왜 한국보다 가난한지 모르겠다.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투국가이고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빠른 경제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상임이사국으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과 친해지고 싶어하며 중국의 자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또한 지금 중국 길거리를 봐라. 예전에야 많았지만 자칭 선진국이라고 치부하는 한국의 삼성폰과 현대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제 한국인 유학생밖에 없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하다고 하는 건가? 이렇듯 글을 통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자국이 아직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을 넘어 2030년쯤에는 유일무이한 지원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길거리 인터뷰에서 아시아 4대 선진국은 어느 국가인가? 라는 물음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가장 많이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로 중국은 선진국 대상에 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자뻑은 중국 영화 전랑에서 치사량에 달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을 담은 전랑은 테러 조직은 중국인만 보면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미국 해병대보다 중국 군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국제법이고 안보조약이고 뭐고 그저 중국이 짱짱이라는 영화, 아니 2시간짜리 선전물입니다. 영화는 중국에서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치며 중국인들의 중국 사랑은 극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은 최근 가장 빠르게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는 현재 중진국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중진국 딜레마는 제조업 등 단순 기술력으로 빠르게 경제 상승을 이룬 나라들이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장기간 동안 고소득 국가 즉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올랐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의 임금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 최저임금만 따져봐도 2022년 기준 한국은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상회하지만 중국에서도 가장 발전한 상업도시 상하이는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여 시간당 2,590위안, 우리 돈 51만 5,525원으로 아직도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국인보다 4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사랑하는 자칭 세계적 기업 샤오미 또한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만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자체 생산에 실패하여 아직도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중국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중국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16년 중국 수출 32조 원에서 2021년 기준 59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 중 삼성전자는 샤오미에서만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려 이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1대1로 정책도 현재 수많은 나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정책후통, 시설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통을 기준으로 쉽게 말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나라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을 빌려주어 양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막상 갚을 돈이 없는 나라에 주요 항구를 강제로 99년 동안 지배하여 해당 나라를 식민지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스리랑카는 운영적자와 부채로 인해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 뺏길 수밖에 없었고 파키스탄도 이와 비슷한 위기에 처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글로벌 개발센터 CGD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부티,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몰디브,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이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와 유럽 34개국에서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 89%가 중국 기업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불공정 계약을 계약했으며 현지 국가나 제3국에 배정된 몫은 1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수많은 나라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에 대해 주권 침해, 불공정 계약, 반중 감정 확산, 환경 파괴 등 중국이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쳤다고 말하며
중국의 직접적인 항의와 함께 1대1로 사업 관련 피해 소송 만회도 2만 건에 달하며 사업 중단, 지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 역시 무서움을 과시하기보다는 그저 세계의 적을 늘리고만 있다는 부정적인 평이 많은데요. 체코 밀로스 비르트르츠 상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무서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체코 방문단 전세기 인근의 중국 전투기를 비행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왕이는 유럽에 방문하여 대놓고 하나의 중국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막장 행보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2020년 왕이 장관의 유럽 순방 당시 독일은 메르켈 총리와 집권 여당인 기독교 민주연합 핵심 인사는 그 누구도 왕위를 맞이하러 나와주지 않아 망신살을 뻗쳤습니다. 또한 대놓고 중국을 저격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인구 300만의 유럽 국가 라투아니아는 자국의 대사관 격인 타이완 대표부를 승인하여 라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짧은 고통일 뿐이라며 중국의 경고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외교뿐만 아닌 자국의 구조적 문제점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도시 봉쇄라는 무식한 방법으로 중국 시민들의 분노를 사는가 하면 빠른 고령화, 인구 감소, 과다한 부채, 낮은 교육 수준, 떨어지는 경제 상승 지표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점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줄어들거나 중국 내에서 발을 빼고 있는 기업들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상실 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승이 외교의 한계와 자국 내 구조적 결함을 맞아 단순 선전을 통해 젊은 층을 세뇌하기에만 급급한 중국 정부.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해당 주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신 차려. 한국은 우리보다 선진국이야. 내 주변에 돈 벌려고 한국으로 가는 친구들은 많아. 그런데 한국인이 돈 벌려고 중국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지투가 다 무슨 소용이지? 난 지금 상하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한 달 봉급이 한국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 선진국은 보편적인 국민 수준이 높아야지. 우리는 일부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님들 그거 알아? 한국은 미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더라. 우리는 기업인 아니면 미국 가기 힘든데 그냥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자. 너희들은 왜 맨날 싸우고 있냐? 한국이 잘 되면 좋아요. 어차피 한국은 우리 중국 속국이니 한국이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국 물건을 안 쓰듯이 한국인들도 중국 물건 안 들고 다닌다. 한국의 중국 무역 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탈중국을 가속하여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한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엔 더 흥미롭고 새로운 소식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